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 2프로 한총환입니다. 최근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급등하며 증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상황인지 왜 그런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 4%를 간 넘는 수준의 미국 10년물 장기 채권 금리가 최근 장중 5%를 돌파하는 등 한 달 사이에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9월 1일 미국의 S&P 500 지수는 4,531포인트에서 최근 장중 4,200포인트가 깨지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전 IMF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2023년,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기존 7월에 발표한 것보다 0.3%, 0.5% 각각 상향 조정이 됐을 만큼 점점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장기 채권 금리는 왜 급등하였으며 증시는 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와 앞으로 금융시장은 어떻게 될지 제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수준을 볼 때 기준금리를 중심으로 만기가 길어질수록 기간 프리미엄이 주어져 금리가 더 높게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21년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 10월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4%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공급 불균형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라며 인플레이션 위기를 부정했죠. 하지만 미국의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상승했으며 미 정부는 뒤늦게 인플레이션을 인정하며 22년 3월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고 0.25%였던 기준금리는 1년 6개월 만에 5.5%까지 빠르게 인상되었습니다. 기준금리 변화에 맞춰 상대적으로 만기가 짧은 2년물 단기채권 금리는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아니, 오히려 기준금리보다 더 과도하게 움직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기금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높이고 있지만 금리가 높아질수록 경기는 위험해질 것이고 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연준은 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그러면 머지않아 다시 제로금리 시대로 돌아갈 것이란 시장의 믿음이 있었기에 단기금리에 비해 금리 상승폭이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걸 미국의 경기는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힘들어질 것이라 예상했던 미국의 경기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년 대비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 5월 1.23% 저점을 찍은 이후 서서히 상승해 3.75%까지 상승했습니다. 고용시장 역시 예상보다 튼튼했습니다. 지난 10월 미국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의 2배로 발표되면서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와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좋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여전히 서서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현재의 금리에 적응해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굳이 금리 인하를 통해 경기를 자극할 필요성이 낮아 보이는 상황이고 목표 물가 2% 달성까지 고금리를 장기간 유지해도 될 당위성이 충분히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도 이 상황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지며 장기금리는 5%까지 급등하고 비용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은행주들의 주가가 연일 하락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현재 고금리 상황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그에 따른 소비가 장기간 감소할 수밖에 없기에 잘나가던 첨단 산업 기업들의 주가도 큰 폭으로 조정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금융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앞으로의 시장을 예상하기 위해선 왜 지금처럼 시장이 변화되었는지 그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해결하고자 전 세계적으로 무제한 양적 완화가 펼쳐졌습니다. 통화량이 무제한으로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 때와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갈등으로 원활한 무역 활동에 장벽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코로나19로 인해 물자와 인력의 이동에 제약이 생기며 공급 불균형이 심화되었습니다. 셋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로 유통되던 식량과 석유, 천연가스의 공급이 어려워졌습니다. 통화량이 증가된 상태에서 글로벌 공급 불균형이 발생되다 보니 물가는 미친 듯 치솟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선 인플레이션 발생 요인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금리 인상 등 금융 긴축을 통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여야 합니다. 둘째, 코로나는 더 이상 무역의 방해 요소가 되고 있지 않죠? 그래서 패스. 셋째,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해소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2023년 미국은 국무장관,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 고위 인사들의 중국 방문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하였으며 향후 시진핑 주석의 미국 방문도 예정되어 있는 등 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듯하여 다행이라 여겨지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실질적인 무역 개선이 이루어지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넷째, 러우 전쟁에 종전이 필요한데 어렵네요. 러시아의 석유, 천연가스를 대체하기 위해선 사우디아라비아의 지원이 필요한데 미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모습이 자주 보입니다. 특히나 최근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시작됐고 미국과 사우디가 지지하는 세력이 달라 유가는 통제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물가 안정을 위한 방해 요소들을 정리해보면 현재 인플레이션이 해소되기 위해선 미중 무역 갈등 해소, 원유의 원활한 공급이 필요한데 한동안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장기간 유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미 연준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목표 물가 2% 달성. 두 번째, 고금리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미국 자체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안정될 경우 금리 인하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이 상황은 미중 무역 갈등 해소, 원유의 원활한 공급 등의 당면한 문제가 해소될 경우 가능할 것이기에 약간의 금리 인하만으로도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모두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경기 침체라면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 고금리로 크게 힘든 주요 경제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한국, 유럽. 솔직히 경제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음이 보이는 상황입니다. 처절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라면 미국은 결정해야 합니다. 전쟁 중인 국가들에 깊숙이 관여하여 종전이든 휴전이든 만들어내고
국제무역을 정상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그 뒤에 하겠죠. 물가가 높더라도 미국 경제는 아직 괜찮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무역을 할 수 있는 대선국들이 쓰러진다면 결국 그 피해는 미국에게도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동맹국들이 살아나야 미국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테니까요. 특히 2024년 11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날을 위해서라도 2024년 미국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리라 기대됩니다. 구독, 팔로우 설정해 두시면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